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이제 네 가지 자세 관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 그걸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네 가지 자세 관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가 불교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호흡 관찰이 보편적이죠. 근데 경전에 보게 되면 호흡 관찰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네 가지 자세 관찰입니다. 호흡 관찰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불교 수행하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가지 자세 관찰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태국에서 이게 이제 빛을 봤는데, 태국에서조차 네 가지 자세 관찰은 명맥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다. 이게 실제 미얀마에서 온 거예요. 근데 미얀마에서는 거의 지금 사장됐죠. 없어졌습니다. 네 가지 자세 관찰은. 네 가지 자세 관찰 수행은 아주 좋은 수행이에요, 사실은. 호흡 관찰만큼 좋습니다. 이 호흡 관찰이 이제 조금 자기 적성에 안 맞는 분들 있죠. 나는 호흡 관찰이 조금 안 맞다. 특히 이제 그 오랫동안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라든가, 실제 이제 호흡 관찰의 방법론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제 권해드리기도 하는데, 실제 이제 호흡 관찰의 이제 어떤 그 대체 수단으로서의 수행이 아니라 이게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흡 관찰과 대등한 식의 수준의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항상 호흡 관찰 다음에 네 가지 자세 관찰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가지 자세 관찰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얀마에서 이제 처음에 미얀마의 언어 스님이 이제 태국의 이제 아찬 나예브라는 분한테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찬 나이브가 이제 많은 제자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유명한 분이 아찬 프라니라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찬 프라니하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마하분초 스님이라고 계시고요. 이분은 제가 이제 그 아찬 나이브 수행센터 가서 직접 뵙고 설법도 이제 해주시려고 했는데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많이는 못했어요. 영어로 누가 중간에 번역을 해줬는데 서로 영어도 좀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참 아쉬웠는데, 마하분초 스님이 계시고 이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책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책이 아주 많아요. 책이 많은데 제가 이제 책들을 다 읽었었는데 이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행법이. 이게 아주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책을 이제 그 태국말을 영어로 번역한 분이 스페인 분이 이걸 번역했어요. 스페인 분이.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식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가 이제 완전히 익숙하지 않고, 대화는 잘하는데 글을 쓰기는 조금 어려운 분이 글을 쓰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해가 더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정말 여건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 당시 거기 있을 때.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데, 아주 이제 어렵게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해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1년 지나니까 또 다른 이해가 있고, 또 1년 지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듭거듭 좀 이해가 돼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가 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네 가지 자세 관찰이 아주 좋은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명맥이 거의 끊긴 이유가 이게 이제 방금 드렸듯이 이게 이제 이론적 이해가 아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론적 이해가 없으면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실수행이 또 어려워요, 이게. 이게 이제 어렵다. 이 실수행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마음의 행태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프로세스가. 우리가 그동안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살았던 마음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마음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이렇게 털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털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털어버리니까 마음에 저항이 생깁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저항을 합니다, 이게.
마음이 저항을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행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회의감을 들게 만들어요. 회의감을. 아, 그거 해도 효과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마음이 계속 부추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원래 방식대로 안 하고 자꾸 털어버리니까 얘들이 저항을 아주 많이 한다. 불만이 많아져요. 실제 마음이 조작을 합니다. 회의감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수행을 좀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중도에 거의 다 포기합니다, 이게. 중도 포기.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수행 자체는 여러분들도 수행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좀 수행을 해보시면 상당히 아마 좀 믿음이 가실 거예요. 아주 훌륭한 수행입니다, 이게. 근데 이 수행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호흡 관찰이 우리가 만약에 이제 100km를 간다. 100km를 가는데 호흡 관찰이 이제 뛰어간다라면, 이 네 가지 자세 관찰은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 이게 호흡 관찰이 뛴다면 이건 기어가는 거다. 그러면 뛰어가는 사람을 기어가는 사람이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실수행과 관련되는 어려운 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호흡 관찰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올바른 호흡 관찰 방법을 사용한다면. 근데 이 네 가지 자세 관찰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회의감이 일어나게 되죠.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명칭을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게 이제 까야 누빠사나, 즉 이제 몸 관찰이죠. 까야가 몸이니까. 그 몸 관찰 중에 이제 이리야파타라고 이제 네 가지 자세 관찰의 명칭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마음 관찰은 지tta 누빠사나죠. 요거는 이제 까야 누빠사나다. 그 중에 이리야파타. 즉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리야파타 요거다라는 거죠. 근데 근거는 이제 경전에 이제 니까야에 이제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마찌마 니까야 쪽에 여기 대표적 문구예요. 여기 보면 네 가지 자세, 걷는 자세, 그 다음에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누워 있는 자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또는 그의 몸이 어떠하든지 그는 그것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네 가지 주요 자세에다가 그 다음에 다른 자세도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화장실에 간다든가 밥을 먹을 때 이런 것도 어떤 움직임이 있죠.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앉아 있다라고 할 때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또 다른 앉아 있는 자세로 이렇게 변경을 하죠. 다르게. 요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누워 있을 때도 이렇게 모로 누워 있다가 또 이렇게 그냥 대째로 누워 있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모로 누워 있고 이렇게 바꾸죠. 그것도 다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는 그렇게 주의 깊고 아빠마다 이 말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밀림에 혼자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아빠마다를 항상 수행자는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언제나. 그래서 이제 뭘 덜컥 믿지 말고 또 어떤 통찰이 일어난다 해서 그게 100% 맞다 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항상 어떤 의심을 하고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그냥 덥석 믿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놓지 말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라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성을 다하고 확고해지면 세속의 삶과 관련된 기억들과 의지들이 버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선정이라고 갈라친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선정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당연히. 선정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자세 관찰하는데 거기 선정이 너무 나올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선정이 나온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붓다의 이제 수행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행이 있지만 선정은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순수 윗바사나다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순수 윗바사나다, 선정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 순수 윗바사나도 이선정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다. 다른 분들이 순수 윗바사나도 선정이 필요하다. 근데 선정 필요 없다. 오직 순수 윗바사나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이게 이제 윗바사나는 항상 선정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 항상 윗바사나는 혼자 쓰이질 않고 사마타하고 같이 써요. 네, 사마타하고 같이 쓰인다 이게 항상. 그죠? 이게 이제 선정에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짝처럼 마치 이제 한 쌍처럼 사마타 윗바사나는 함께 사용이 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대념 처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쭉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대념 처경 부분에서 네 번째 줄에 거기 갈매기 표시 있는 부분 있죠. 거기 보면 몸의 내부와 외부의 거기 부분요. 몸의 내부와 외부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이런 표현도 하나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경전에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자세 관찰에 관한 방법론이다라고 할 때 경전에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세를 알아차린다. 즉 자세를 삿대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른 부분이 이제 이게 지금 미얀마 스님이 아찬 나이바한테 가르쳐주고 아찬 프라니, 마하분초 스님 이렇게 쭉 연결이 됐는데 여기에 어떤 그 비법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수행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 가르침 속에. 근데 경전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다. 그런데 경전에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대념처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요. 붓다께서 이제 그 비유를 하나 드는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 4명의 제자가 있는데 모두 수명이 1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4명의 제자들은 아주 총명하고 기억력이 아주 좋다. 그래서 붓다께서 한 번 얘기해 주면 잊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붓다께서 한 번 대답해 주면 이분들이 2번 다시 묻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새로운 답변을 해주면 그걸 2번 다시 묻지를 않는데 100년이 지나서 이 제자들은 다 죽고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념처 수행을 공부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사념처 수행을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붓다께 물어보는데 100년이 걸려도 다 못한다라는 그런 측면의 얘기가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사념처 수행이 아주 그 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붓다께서는 요 정도 말씀해 주시고 아주 작게 나머지 채워야 할 빈 여지들이 빈 공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다 이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4가지 자세 관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요 3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4가지 자세 관찰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이 수행의 핵심이다 볼 수 있는 게 이게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필요성.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누워있는 자세에서 앉아있는 자세로 자세를 바꿀 때 요때 이 자세를 바꾸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기존에는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무턱대고 습관적으로 또는 누워있는 게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자세를 바꾸는데 이 4가지 자세 관찰을 할 때는 이 바꾸는 이유가 필요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바꿔야 될 필요성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 필요성은 뭘로 결정을 하냐면
괴로움, 고통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괴로움. 즉, 누워있는 게 괴로워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어떤 자기가 지금 처음 취한 앉아있는 자세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다리를 한쪽을 올린다든가 앉아있는 자세에서 다른 앉아있는 자세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필요성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자세를 바꾸냐면 습관적이 처음에 가장 많은 게 습관적. 그 다음에 자세를 바꾸면 왠지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습관적인 측면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건데 왠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바꾸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아주 많다. 습관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무심결에 바꿉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자세를 바꿔요. 자세를.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그 마음의 이제 프로세스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세를 바꿀 때 항상 필요성이라는 이 측면을 고려하고 이게 필요성이 있을 때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기존의 틀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자세 관찰 수행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 필요성이라는 측면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가. 이게 이제 상당한 포인트다.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필요성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자세에 거기 점차 숨겨진 괴로움을 이해하게 되고 모든 자세에 이미 괴로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지금 현재 자세에 무슨 괴로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성을 잘 적용해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모든 자세에는 그냥 괴로움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알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 숨겨진 괴로움은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두카가 있고, 그 다음에 쌍카라 두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윗바리나마 두카가 있죠. 세 가지가 숨겨진 두카인데 특히 두카와 쌍카라 두카를 이 상황에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쌍카라 두카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두카와 쌍카라 두카를 이해하게 된다. 그 이해하게 돼서 이 어떻게 나중에 되냐면 몸이 그냥 몸 이퀄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와, 몸은 그냥 괴로움의 덩어리구나. 괴로움의 진원지구나. 이 몸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관찰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관찰자가 그때 나타나게 돼서 몸을 대상으로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이 괴로움이라는 사실, 즉 몸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괴로움, 두카와 쌍카라 두카를 자꾸 이해하게 되면 몸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회의가 일어납니다. 몸에 대해서. 야, 나는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게 괴로움 덩어리구나. 괴로움의 온산지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됨으로써 진짜로 여러분들이 몸에 대해서 갖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 관점이 바뀌어서 몸에 대해서 한 발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몸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몸을 완전히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제 손을 약간 놓게 되는 겁니다. 얘가 괴로움 덩어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괴로움인데 여러분들이 괴로움이라고 알면 그걸 움켜쥐고 있지 않겠죠.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해하니까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니까 몸을 움켜쥐고 있죠. 근데 괴로움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 움켜진 손을 풀게 돼요. 풀게 되었을 때 한 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관찰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몸을 비로소 대상으로 보게 된다. 그냥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의 어떤 실체를 보니까 그 실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서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가 되고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빠띠빠다 중도가 되는 거죠. 중도의 첫걸음이. 그죠? 왜 중도라고 얘기를 하냐? 그 손을 놨기 때문에. 그죠? 손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집착이 어느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도로서의 관찰자가 이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